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 지금 이 순간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면 허리와 다리 쪽으로 저릿한 느낌이나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이 계속해서 눌리다 보면은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조기 진단과 함께 잘 관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 통증 단계별 맞춤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꼭 맞는 허리, 목 통증 치료법도 함께 고민해 볼 테니까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비로 인해서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빗길을 걸을 때 휘청거리는 동작만으로도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청자분께서는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현대인의 고질병인 척추 통증을 해소하는 단계적인 치료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와서 좀 시원한데 또 김욱하 원장님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그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미추로 이렇게 여러 뼈들이 차곡차곡 관절을 이루면서 쌓여서 이제 인체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내부로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이 척추가 그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척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를 뽑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협착증을 설명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척추 내로 신경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통로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면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저렇게 하얗게 넓어야 되는데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좁아지게 되면 증상이 유발되는데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디스크입니다.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것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곳이 튀어나온 디스크인데요. 저렇게 많은 양의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저곳으로 편안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눌려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너무 아프고 당기고 저리울 수 있는데 특히나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뭔가 좁아지고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통증이 있어요 하면은 어디쯤 신경이 눌리고 있다,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다 이런 부분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허리를 들면요. 허리 요추 1번부터 천추 1번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부위든지 간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다라는 것만은 가지고는 어느 부위가 나빠졌는지를 좀 유추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때 다리에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나 저림감이 동반이 되면 요추 4번, 5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안 좋겠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께서 꼭 명심하실 것은요. 허리가 아프지 않고도 다리 통증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척추 때문일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주제가 이제 단계별 맞춤 치료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허리 통증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네, 각 환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단계적인 치료법들에 적용하는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단계적 치료가 정말 단계 쓰여져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 치료만으로 대부분의 증상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 1단계 방법에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그리고 운동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1단계 치료를 거듭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 1단계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2단계 치료인 비술적인 치료를 쓸 수 있고, 이 방법에는 증식주사 치료, 그리고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아무리 치료를 거듭해도 증상 해소되지 않을 때에 네. 3단계인 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 그리고 척추, 고정술, 요합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계단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는 것이 참 안전하고 중요한데 계단 하나를 건너뛰려고 하면 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내 단계별 맞춤 치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 2단계 치료에 해당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은 어떤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살펴볼 치료법은 증식주사 치료인데요.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증식주사를 하게 되면 영양 공급이 일어나면서요. 내 몸 수술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만성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주사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단순히 통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그 치료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주사를 통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을 자연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6번에서 10번 정도 이제 맞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증식주사 치료의 주요 특징들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주사기만을 이용한 간단하면서도 흉터가 없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적은 무척 안전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으로 손상된 부위를 개선하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에도 쓰일 수가 있고, 이 치료를 거듭 하다 보면은 그 치료 효과가 누적적으로 쌓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증식주사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좀 팔이 아파서 1단계 치료를 좀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계단을 건너뛰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7세 어머님이시고요. 왼쪽 팔이 저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됐는데 1단계 치료를 먼저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도 복용하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어서 이제 신경성형술이나 방법까지도 치료를 받았지만 네. 그래도 힘들어서 이제는 의사분께서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던 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수술 자체를 바로 받는 건 이제 다들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증식주사 치료를 받게 되신 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경추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 때문에 힘들었던 분인데요. 하지만 이럴 때에도 수술을 받지 않고도 이 증식주사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1회, 2회 거듭하면서 정말 통증이 계단을 내려가듯이 뚝뚝 떨어져서요. 6회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처음에 그런 통증들을 거의 이제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호전되어서 일상적인 활동을 잘 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수술과 주사 치료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 진짜 큰 차이가 있는데 주사 치료만으로도 이렇게 호전되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허리를 굽히면 좀 괜찮아집니다. 걸을 때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해서 괜찮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 증상 자체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함께 맞춤 치료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OBS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그쪽도 비 내리고 있나요? 비 안 와요, 오늘은. 안 오시는구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안 왔어요. 예,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75세요, 집 나이. 70대 중반이시고 허리 쪽 예. 안 좋으신 거죠? 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아요. 아이고,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네. 2년 전에 검사를 해서 다리가 아무튼 18년도에 협착증이라고 막혔다고 수술을 막힌 데만 뚫었거든요. 아, 18년 전에요, 어머님? 18년도에. 2018년도에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 막 다리가 쥐어 작게 뜨지게 아픈 거는 좀 많이 저린 거는 좋아진 것 같았는데 그 뒤로도 계속 무릎은 조이면서 꽉 조이면서 힘을 들게 조이면서 다리가 아픈 거는 연속 계속 됐어요. 네네.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검사를 재작년에 또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3번 척추뼈가 튀어나와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수그리기나 어떻게 하면은 좀 혈관이 신경이 눌려갖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근데 점점 근데 수술은 좀 마지막 멋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싶잖아요. 당연하죠, 어머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아보고 그냥 다른 운동으로 애들이 또 해보면 된다 해도 운동도 또 혼자는 좀 그렇지 잘 되들 안 하더라고요. 좀 안 하고 예. 한다고 해도 근데 올해 들어서는 너무 그냥 아래 발가락까지 막 저려갖고 왼쪽 엉덩이에서부터 다리로 막 자꾸 걸음을 걸 수가 없고 막 서 있기도 힘들고 아무튼 네네네. 식사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5월달에 이제 너무 안 돼서 여기 같은 순창에 같은 병원 정형외과를 가봤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사진을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척추 사이가 많이 무너졌다고 사이가 넓어졌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신경 주사를 한번 맞아보자고 하더라고. 네네, 그것도 이제 어머니. 자주 맞는 것이 아닌데 네. 한번 맞으면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예. 그 선생님 그러신 게 한번 맞아봤더니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좀 괜찮하다가 한 달이요? 엊그저께부터 또 오른쪽이 또 이제 엉덩이가 아파갖고 디드면 꼭꼭 쑤시고 아픈 게 아니라 디드면 끔뻑 하는 것 같이 시큰거리는 것 같이 네, 모양을 네, 밟히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요즘 잘 못 건다니까요. 네. 예. 아유, 어머님 많이 힘드신데. 어머님 이제 방금처럼 이제 뼈가 튀어나왔다는 건 이제 척추뼈가 앞뒤로 좀 어긋난 걸 말하는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저 부분이 이제 협착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예. 아마 어머니께서는 이전에는 아마 4, 5번을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3번, 4번에서 협착이 생기게 되면 이제 무릎까지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 지금 잠깐 서 있기도 걷기도 무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치료를 잘 받으셔서 그 통증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좀. 네네, 그렇죠. 지금 이제 신경차단술 1단계 치료는 한 달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 셈이 되고 예, 아마 약을 5월 같이 드셔도 그럴 것 28일이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계속 거듭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넘어가시는 게 맞는데 예. 이제 어머님의 협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정밀 검사를 좀 통해서 예. 3번과 4번의 협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부위는 문제가 없는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예. 어머니 상황에 맞는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때 예. 2단계 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예. 어떤 것이 어머님께 딱 적절한 치료일지는 이제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요. 봐야 되죠. 그때 그게 저 검사 받은 데서 이제 네네. 그렇게 이제 주사 맞아봐도 효과가 반응이 없으니까 네. 그 수술 3번, 4번, 5번을 한꺼번에 채를 대고 한꺼번에 접촉을 문급으로 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어머님 그 이제 의사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사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못을 넣는 수술을 좀 선호하는 의사분도 계시고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으면서도 치료하는 걸 선호하는 또 의사들도 있거든요, 어머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거듭 말씀드리는 게 한 군데만 가서 진료를 보고 뭔가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말이에요. 두 곳, 세 곳 이상을 꼭 다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머님도 일단은 지금 최근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시면 그걸 좀 챙기시고요, 어머님. 좀 가까운 다른 척추 전문 병원을 뭐 두 군데, 세 군데 좀 다니시기가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좀 다니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좀 다니시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상태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요런 치료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제 생각에는 2단계 치료만으로도 어머님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아프신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꼭 여러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한테 맞는 꼭 좋은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진 상태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지금 1단계 치료만 받아보신 거고 수술은 3단계 치료에 해당합니다. 그럼 중간에 그 2단계 치료를 아직 받아보시지 않은 거잖아요.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수술 치료법도 가능하실 것 같다고 하니까요. 덜컥 수술 받기보다는 좀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